한 주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신경세포와 흥분 전달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게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의 변성과 재생, 그리고 누련의 연락 방식, 자극의 문턱과 흥분성, 신경 흥분 전도의 차단, 신경 성장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죠. 신경세포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CNS라고 하죠. CNS.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PNS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신경계의 기능을 표시하는 모형도죠. 자, 인체가 화학적 신호랑 전기적 신호를 이제 사용해서요. 세포랑 세포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요.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했죠. 국소 소통에서는요. 틈새 이음하고요. 접촉 의존 신호, 그리고 자가 분비 신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장거리 소통,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소통에는요. 내분비계랑 신경계가 있어요. 내분비계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화학 신호가 전달되고요. 신경계가요. 신경계는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랑 화학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죠. 신경 호르몬을 같이 이제 사용해서 전하죠. 자, 중추신경계통 CNS죠. CNS. 센트럴 러브 시스템이죠. 중추신경계통은요. 뇌랑 척수입니다. 척수.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뇌는 이제 머릿속에 있고요. 척수는 척수관 속에 담겨서 이제 보호받고 있죠. 그래서 명령중추랑 조절중추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통은요. 주로 이제 뇌와 척수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신경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중추신경계가 있죠.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것이 감각신경이죠. 피부나 평형, 청각기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나 시각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들어오죠. 후각기관, 냄새 맡는 거로 이제 중추신경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각기관, 맛을 보고 중추신경계로 들어오죠.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들어와서요. 중추신경계통에서 이제 말초신경계를 통해서요. 이제 체성신경계랑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성신경계는 수의적인 운동을 하죠. 자기 이제 근육, 여기 보시면 근육이 있죠. 수의적인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뼈대근은. 이렇게 수의적인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불수의적 운동은 이제 교감신경에서 하겠죠. 교감신경. 자율신경에서 하겠죠.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이제 직접적으로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수의적이죠. 불수의적. 우리가 심장 박동이랑 호흡과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조절은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제 응급 상황일 때 이렇게 작용하고요. 부교감신경일 때는 이제 휴식 상태에서 신체 활동을 조절하죠.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교감이 나뉘어진다. 그리고 말초신경계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했을 때는 운동을 하려면 수의적인 운동,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눠지는데 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죠. 네, 신경이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들어오면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전도되어서 그 자극에 알맞은 이제 흥분을 뭐 근육을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든지 하겠죠. 조절해서 항상성을 항상 우리가 유지하고 있죠. 신경계의 이제 기능을 표시하는 이제 모형도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경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경 조직은요, 크게 이제 신경세포랑요, 악교세포로 이제 나눠져 있죠. 신경세포는요, 정기적인 거랑 물리적, 화학적인 이제 자극에 반응해가지고요, 흥분을 가진 세포로 이제 신경자극을 생성하고요,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합니다. 신경세포가요. 신경세포의 일부에서 이제 반응한 흥분이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신경세포로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이 흥분이 다른 신경세포에 또 전달되죠. 그래서 화학적 신호로 이제 연접이라는 시냅스라는 특수한 구조를 통해서 기능합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흥분이 다른 세포로 신경세포로 전해지는 게 연접, 시냅스라는 특수한 구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교세포는 이 흥분성이 없습니다. 흥분성이 없고 신경세포를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뇌종양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교세포에서 그 뇌종양 같은 게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아교세포는 이 신경세포를 지지하거나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경조직이 이제 신경세포랑 아교세포로 구성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신경세포는요, 신경계통의 이제 흥분 전도를 전부 처리하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단위죠. 또 신경세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를요.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뉴런 뭐 영어니까 뉴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뉴런이라고 했죠. 대사율이 높고요. 다량의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고요.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 4-2 보시면 지금 뉴런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게 뉴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 이따가 이제 뉴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뉴런 이제 세포체입니다. 세포체. 세포체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배울 건데 핵과 세포질이 있습니다.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연결된 그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축삭입니다. 축삭. 그리고 겉에 보시면 이게 마리집이라고 여기 보시면 마리집이라고 나와 있죠. 축삭을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게 마리집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렇게 마리집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신경집입니다. 신경집. 일단 뉴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뉴런이 자극을 전달하는 방향하고 돌기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 전달 방향에 의한 분류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각신경 세포죠. 감각신경 세포.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이제 말초 감각신경 세포는 들신경이라고 하는데 말초신경을 자극해서요. 뇌와 척수로 전달하는 거죠. 자극을 뇌와 척수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또 운동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는 날신경이라고 하고요. 뇌와 척수로 이제 척수의 자극을 이제 효과기인 근육과 분비샘에 전달하는 거죠. 운동신경세포예요. 얘는 위치가 이제 묵극정 신경세포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신경세포 보시면 자극을 감각신경세포에서요, 운동신경세포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중추신경계랑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이제 국한이 된다고 합니다. 중간신경세포가 살신경이라고 하죠. 얘도 이제 묵극성 신경세포에 이제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능에 따른 분류를 했죠. 자극 전달 방향에 의한 분류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했고,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는데요. 돌기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묵극성 신경세포죠. 묵극성 신경세포. 여러 개 이제 돌기가 세포에서 이제 세포 내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하나가 축삭, 나머지는 이제 가지돌기로 구성된다고 하죠. 그리고 뇌와 척수의 세포의 대부분이 묵극성 신경세포고요. 가장 흔하고요. 뼈대 근육을 지배하는 이제 운동신경세포랑 자율신경절 세포가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묵극성 신경세포 첫 번째 그림 4-3에 첫 번째 있는 게 묵극성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두극성 신경세포죠. 세포체의 양 끝에서 나오는 돌기로 이제 하나의 축삭과 하나의 가지돌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수요가 가장 적고요. 적다고 하죠. 특수 감각과 같은 이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눈, 코, 귀에 이제 특수한 부위에 안구의 망막, 후각, 점막 속, 속귀에 이제 나선 신경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두극성 신경세포는 이렇게 두 번째 보이는 얘가 두극성 신경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시고요. 또 호극성 신경세포를 보겠습니다.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얘네들은 태생기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극성이 있었지만 발달 과정에서 이제 두 돌기가 하나의 축삭과 같은 이제 가지돌기가 나와서 곧 이제 T자 모양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기능이요, 항상 감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감각을 담당. 말초신경계통, 뇌신경, 척수신경의 감각신경절 세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죠. 마지막 보시면은 호극성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고, 기능에 따른 분류는 감각, 운동, 중간 신경세포로 분류하고요. 또 구조에 따른 분류는 묵극성 신경세포, 두극성 신경세포, 호극성 신경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보시면 그림 4-3 묵극성, 두극성, 호극성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눈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신경세포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신경세포가요, 신경계통이 이제 흥분 전도, 정보 처리라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가 신경세포체랑 가지돌기, 축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경세포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체가요, 이제 가지돌기랑 축삭을 제외하고요, 핵과 세포질을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둥근형과 이제 타원형, 별 모양이고요. 일반적인 다른 세포보다 이제 크고 핵이 한 개죠. 한 개의 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대사 유지와 뉴런의 성장에 관여한다고 하죠. 그리고 핵은요, 밝게 염색되고요. 밝게 염색돼서 핵수체가 이제 뚜렷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제 신경세포에서는 성염색질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신경세포 내에 이제 원형질이요, 세포체로부터 돌기로 이제 뻗어나가서 원형질 막은 신경 전체, 어, 신경세포를 전체에 둘러싸고 있다고 하죠. 세포질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이제 골지체, 중심체, 그리고 내용물들이 좀 있죠. 그리고 신경세포체는요, 뉴런 섬유하고요. 그리고 니슬소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이제 내용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체 안에 뉴런 섬유라고 하죠. 뉴런 섬유라고 하고, 뉴런의 섬유는 세포질 내에서 이제 망상을 이루고 있고요. 세포체나 이제 축삭 및 가지돌기를 통해서요 퍼지는 가늘한 섬유입니다. 섬유. 그래서 길이에 평행하게 배열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니슬소체가 있죠. 니슬소체. RNA 이제 과립의 집단입니다. 니슬소체가 신경절에서 이제 내용질 세망이 있고요. 단백질이 이제 합성하고요. 니슬소체가요. 뉴런 신경세포의 기능하고 영양, 재생 능력을 이제 가진다고 하네요. 일반 이제 이 니슬소체를 호반소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하거나 피로 같은 생리적인 상태에서요, 그 형태가 이제 달라진다고 하죠. 신경세포에 이제 영양과 재생 능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기능, 영양, 재생 능력을 가지니까 영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랑 척수 조직이요, 니슬 소체 때문에 회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회백질이라고 하죠. 회백질. 그리고 각종 내용물은요, 색소과립인 이제 멜라닌 색소랑 지방 갈색소가 있죠. 그리고 글리코겐이나 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이제 돌기를 볼 거예요. 그 돌기. 지금 여기 화면은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의 돌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기. 가지돌기라고 하죠. 가지돌기. 그 돌기에서는요, 가느다란 이제 실모양이라고 하는데, 뉴런 돌기 가운데서요, 중심이 된 돌기를요, 축삭 또는 신경 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요, 신경세포의 이제 세포질로부터 이제 돌출된 가지고요. 비교적 이제 짧은 몇 개의 돌기가 수용체로부터 자극을 구심적인 방법에 의해서요, 신경세포체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축삭돌기. 신경 충격을 이제 신경세포체로부터요, 다음 뉴런 또는 이제 효과기에 원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달한다고 하죠. 축삭은요, 세포체에서 단일 돌기로 뻗어나가고요.
축삭 격가지를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이제 분지된 축삭 종말에서 끝난다고 하죠. 이따가 그림을 보시면 알 건데, 일단은 내용을 설명하면, 이제 축삭 종말은요, 단추처럼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요. 종말 단추라고도 하는데, 이제 소포 그 안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이제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삭의 직경이 또 다양하다고 하죠. 보면 신경 세포체가 돌기죠. 돌기. 보시면 여기가 신경 세포체죠. 신경 세포체 안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다고 그랬죠. 세포질 안에 이제 니슬 소체도 있고, 니슬 소체도 있고, 뭐 각종 내용물이 있죠. 골지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리고 누런 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아마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누런 섬유가 이렇게 니슬 소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리집과 신경집이 있죠. 마리집은 이제 CNS의 이제 희소돌기. 그러니까 마리집은 신경 섬유가 이제 축삭이랑 자신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마리집, 신경집을 포함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축삭이 이제 신경세포체의 신경세포체의 이제 속으로 신경 섬유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중심 안에 있죠. 마리집은 이제 신경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리집이고요. 그리고 신경집은요, 그 마리집 겉에 싸고 있는 게 신경집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축삭이죠, 축삭. 가운데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축삭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축삭이에요, 축삭. 축삭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빗나갔네요. 지우개로, 지우개. 네, 다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이 축삭이고요. 그 이제 바깥 축삭을 싸고 있는 부분 있죠? 싸고 있는 노란색 이게 마리집입니다. 그리고 마리집 바깥에 마리집을 싸고 있는 게 신경집이죠. 신경집. 이렇게 보시면 길게 설명은 했지만 그림을 보니까 잘 딱 알 수 있겠죠. 여기 신경집이 마리집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집 세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초 신경 섬유의 재생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경집이. 그리고 신경집은 말초 신경에만 존재한다고 하죠. 그리고 중추신경 CNS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랑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PNS, 그러니까 말초신경은요, 손상을 받으면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데, 손가락 같은 것도 절단이 되면 붙이면은 다시 붙잖아요. 근데 뇌랑 척수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집은 말초신경에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마리집은 이제 그 축삭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축삭이요, 크고 마리집이 두꺼울수록요, 전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하얗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화이트 매터라고 하죠. 백색 질이라는 게 이제 뇌와 척수에서 마리집 섬유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백색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로가 되는 거죠. 신경의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4-4 신경세포체가 돌기 보이죠. 여기에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그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죠. 그리고 그 안에 신경세포체 안에는 핵이 있고요. 바깥에는 부산물들이 있죠. 니슬소체나 골지체나 미토콘드리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랑 연결되어서 축삭이 연결되죠. 축삭이 연결이 되는데 그 축삭을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리집이죠. 마리집 바깥에 있는 것이 이렇게 신경집입니다. 신경집은 슈반세포 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더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몇 개 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뉴런에 대해서 신경세포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신경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교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 신경세포에서 이제 신경세포에 신경조직이 있는데 신경조직 안에 이제 뉴런에 대해서 알아봤죠. 뉴런의 구조를 봤고요.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었나 보고 자극 전달의 방향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기능에 대한 분류죠. 그리고 돌기수에 따른 분류를 또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신경세포체를 봤죠. 신경세포체. 그리고 뉴런에서는 신경세포체를 봤고 신경세포체에서는 뉴런의 구조에서 신경세포체랑 신경세포의 돌기랑 마리집과 신경집이 있었죠.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첫 시간이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라고 좀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교세포, 아까 이 뉴런하고 신경조직에는 신경세포랑 신경세포 아교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게 아교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교세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아교세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뉴런의 이제 연락 방식, 신경의 이제 변성과 재생, 그 다음에 뉴런의 연락 방식, 그리고 자극의 문턱과 흥분성, 신경 흥분 전달 차단, 그리고 신경성 인자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 타임 들었으니까 조금 정리를 좀 머릿속에 잠깐 해보시고 다음 시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거 아주 간단하죠. 지금 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말들은 굉장히 어렵죠. 뭐 묵극성 뉴런과 뭐 두극성 뉴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처음 들어보는 니슬 소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큰 통틀어서 크게 신경이 중추신경과 PNS, CNS, PNS가 있는데 뭐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신경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뉴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